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테이블,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해가는 그 과정 전에 좀 선수학습으로 이제 몇 가지 선수학습들에 대해서 좀 이제 배우고 이렇게 작성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처음에 보시면은 자,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작성 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작성할 때 우리 이제 SQL 그 이제 SSMS 이제 쿼리 창을 열어서 이렇게 작성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여기도 뭐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네, 자 10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작. 네, 안 되죠? 네, 여기 이제 빨간 그 구문 에러 밑줄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래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뭐 많이 작성했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숫자로 그 앞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명을 만들 때 그 숫자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구문 에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빨간 밑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석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제 에러가 난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create 네 이렇게 이제 뭐 어떤 표를 자 이렇게 이제 해줌으로써 이렇게 이제 하면은 될까요? 네. 왠지 또 이렇게 말하면 뭐가 계속 안 되는 건가? 네, 이런 또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그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에러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구문 에러가 이렇게 빨간 밑줄이 이제 그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럴 때는 그럼 결국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이렇게 이제 해주고 77 테스트 db 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네. 얘도 이제 주석으로 해놓고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이제 묶어줌으로써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앞에서는 이제 딱히 뭐 어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언급을 이제 안 드린 것 같아서 별도로 이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숫자로 이제 시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따라서는. 네. 예를 들면 그 숫자로 시작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뭐 이제 뭐 10 by 10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숫자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회사명으로 이제 뭐 테이블을 만든다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숫자로도 앞에 이제 해놓고 뭔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명을 이제 만들고도 이제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상하네. 왜 자꾸 이제 구문 에러가 나지? 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좀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뭐 작업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한다든지 또 데이터베이스를 뭐 드롭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그 어떤 표기, 네, 형식을 사용을 이제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역시 에러가 나는 거죠. 네, 그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방금 이제 주석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줘요? 네, 유주에서 그냥 써준 게 아니라 대괄호를 해주고 테스트 db 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얘는 이제 주석으로 처리하고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부분만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데이터베이스 작업 DB를 이제 변경하는 부분에서라든지 뭐 이렇게 유즈 명령어를 사용할 때라든지 또 드랍 명령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삭제한다든지 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숫자가 앞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명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작업 DB를 변경하고 삭제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 쿼리를 자, 열어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실습을 해보자 하는 게, 자, 우선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작업 DB를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것. 요 세 개만 반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명 앞에 이제 숫자가 없는 경우라면은 create 데이터베이스에서 예를 들면 뭐 테스트 9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잘 되죠. 뭐 이건 잘 안 될 이유가 없죠. 자, 선택을 하시고 자, 실행. 잘 되죠? 네. 작업 DB를 이제 변경하는 것도, 자, 지금 이제 마스터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변경하려면, 자, 이제 use, 뭐요? 테스트 99.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선택을 해주고, 실행. 잘 되죠? 테스트 99로 바뀌었어요. 자,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삭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drop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죠. 네, 드랍하고 그냥 테스트 이렇게 DB 데이터베이스명 쓰면 안 돼요. 네, 바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 이제 드랍 데이터베이스라고 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이 상태에서 해도 안 되죠. 왜요? 왜 안 돼? 이게 해도 안 되잖아요. 네, 왜 안 돼요? 현재 내가 지금 테스트 99를 요 작업 DB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삭제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use 마스터로 먼저 바꿔줘야겠죠. 자, 선택하고 실행. 자, 이렇게 이제 마스터로 바꿔주시고, 자, 드랍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실행. 됐죠? 깔끔하게 삭제가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1년에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 DB를 이제 변경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게 잘 돼요. 네, 잘 되는데, 자, 요거를 그대로, 지금 다 삭제까지 됐어요. 자, 그럼 요걸 그대로, 자, 99를 지우고, 99를 이제 앞에 놓을게요. 자, 어때요? 벌써 딱 앞에 놓는 순간, 벌써 빨간 구문 에러 밑줄이 여기 나타나죠? 99 근처의 구문이, 자, 잘못되었습니다. 해갖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선택을 하고, 자, 실행을 하면은, 네, 근처의 구문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나오죠. 이제 요거가 뭔가 잘못 에러가 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create 데이터베이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네. 얘도 뭔가 이제 빨간 이런 어떤 구문 에러 밑줄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면 네, 역시 또 이렇게 나오죠. 얘도 에러가 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만한 게 create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제 대괄호를 해주고 뭐예요? 99 테스트. 네, 빨간 밑줄이 나타나지 않죠? 네, 그 말은 뭐예요? 잘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선택을 하고 실행. 잘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자, 새로 심해 보시면은 잘 됐죠? 99 테스트. 그래서 이제 어떤 99 쇼핑몰, 네, 99 쇼핑몰이라고 이제 회사 이름이 그러면은 99 샵이라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명을 만들고도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숫자가 앞에 붙을 수도 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작업 DB를 변경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이제 빨간 그런 어떤 구문 에러 밑줄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방금 말씀드린 네, 이렇게 그 변경을 해서 그 작업을 해주시면 저런 빨간 구문 에러가 이제 안 보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괄호를 아이고 네. 자, 그래서 선택을 하고
아, 지금 테스트 99가 아니죠? 99 테스트인데 제가 잘못 안 바꿨네요. 네, 요거를 그냥 위에처럼 다시 바꿔놓고요. 네, 자, 99 테스트 됐어요. 이렇게 이제 해놓고 선택을 하고 자 실행을 해주면은 잘 99 테스트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것도 좀 다시 설명을 해놓을게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99 테스트. 네, 이렇게 쓰면 이제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호떠음표도 역시 밑줄 빨간 구문이 나오죠. 그래서 얘도 자 실행하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나오고. 그래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된다. 됐죠? 네, 선택을 하고 자 실행하면 잘 되죠. 네. 밑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삭제는 우선 유즈 마스터에서 먼저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드랍 데이터베이스 자 이렇게 하면은 네, 구문 네, 지금은 이제 이름이 잘못됐죠. 99 테스트로 숫자가 앞에 이렇게 이제 가 있는 경우에 구문 에러가 나타나죠. 네, 실행하면 당연히 이제 에러가 나고 네, 그래서 요거는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역시 이제 호떠음표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99 테스트 네, 뭔가 이제 구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드랍 데이터베이스 괄호 해주고 99 테스트 괄호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빨간 구문 에러가 안 보이죠? 네. 선택을 해주고 자 실행. 네, 다 됐죠? 데이터베이스가 삭제가 된 거예요. 요게 자 새로 침해 보면 자 삭제가 됐죠? 네. 그래서 자 1년에 자 요 과정들 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뭐 생성 그다음에 작업 DB 변경 데이터베이스 삭제하는 과정에서 숫자 그 숫자가 앞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표기 형식을 좀 해줘야 되겠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생성할 때, 또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작업 DB를 변경할 때, 요거는 이제 드랍 데이터베이스 이제 삭제할 때,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한 5초만 볼까요? 네, 시작.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이제 테이블 네, 생성 스크립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기본적인 거니까 자, 여러분 뭐 다 잘 아시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을 역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컬럼들만 좀 작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멤버 아이디, 그다음에 멤버 이름,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요즘 뭐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이제 구매하는 고객이 있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네 이런 이제 컨트리 이제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그다음에 뭐 이메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어떤 기본적인 어떤 회원 DB를 이렇게 이제 구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생성 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것들은 뭐 이런 어떤 그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것들 이제 지정해 주는 것들 이제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적으로 이제 난너를 가지고 있죠. 네, 난너를 가지고 있다는 거 뭐 다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로 이제 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난널 이제 난너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뭐 널로 이렇게 돼 있으면 구문 에러가 이렇게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렇게 이제 작성할 수도 없죠. 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널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디폴트 값이 이제 널로 되기 때문에 이걸 쓰나 안 쓰나 똑같죠. 그죠? 쓰나 안 쓰나 똑같고 난 널은 이제 반드시 써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요렇게만 작성해도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도 가능한 거고, 너를 자, 명시적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부분 그 콤마 요거를 이제 맨 마지막 이제 그 문장에서 이제 써줬는데, 이거는 사실 어때요? 이거 있으면 지금 이렇게 이제 에러가 물음표 이제 에러가 날까요?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묻는 건데, 그렇죠? 요거는 그죠?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제 요 콤마를 이렇게 이제 안 써주는 게 원래 요게 이제 맞죠. 근데 설령 이렇게 이제 내가 잘못해서 이제 그 콤마를 하나 이제 써놨다 하더라도 뭐요? 네, 벌써 이제 에러일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거는 왠지 에러가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콤마를 해줘도 또는 안 해줘도 특별히 어떤 그 이 스크립트 명령이 수행이 뭐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상관없이 이대로 그 스크립트 명령이 잘 수행이 되어진다. 되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은 당연히 보면 이제 멤버의 이제 약자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니셜도 이렇게 이제 M자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어떤 명칭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M자만 네,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전부 그냥 우선 캐릭터로 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이제 특별한 부분,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없겠죠. 거의 대부분 이제 다 이제 문자로 대부분의 어떤 정보를 이제 입력받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 전화번호 관련된 부분.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얼핏 딱 생각을 해보면, 전화번호는 이제 그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너 전화번호 몇 번이야? 하면 대부분은 뭐 010, 뭐 이렇게 1, 2, 3, 4, 5, 6, 7, 8이야. 하고 이제 그 숫자를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 보통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 전화번호는 숫자다. 뭐 이렇게 그 많이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 편이죠. 어떤 고정관념 비슷하게. 그런데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예를 들면 어떤 주소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작성할 때 만들 때 또 이런 어떤 주소록이니까 당연히 어떤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그 회원의 어떤 정보가 들어가겠죠.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타입을 우리 프로그래밍으로 어떤 주소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할 때도 이런 어떤 타입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타입을 결정을 해주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숫자보다는 이런 어떤 전화번호는 이제 문자로 이렇게 그 입력을 받는 게 데이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내가 이제 사용 또는 활용할 때 좀 더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보통 우리가 이제 010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010 앞에 이제 0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0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 네, 이제 전화번호 부분이 이제 0. 거의 대부분 이제 010으로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0으로 시작되는, 네, 이런 부분이 또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약간 또 이제 번거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0으로 이제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문자로 이렇게 이제 입력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문자로 처리한다는 거죠. 네, 그 문자로 처리함으로써 좀 더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런 주소록 같은 프로그램을 짤 때도 문자로 이런 어떤 타입을 많이 그 전화번호 타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학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하기 전에 배우는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학원에서는 그 이제 서버, 제가 이제 뭐 몇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서버, 그렇죠? 서버를 보통은 제일 먼저 배워요. 서버 자체를 모르면은, 그렇죠? 이 서버 기반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설치되고 운영되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서버를 공부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통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보통 이제 1개월 차, 2개월 차 때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자바 계열이면 이제 자바 언어를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죠. 또는 뭐 이제 C를 배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보통은 이제 한 3개월 차쯤 뭐 어떤 코스로 보면은 어떤 세 번째 코스에서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배우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 전화번호 관련된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바나 이제 C 뭐 이런 언어를 배울 때 보통 우리 이제 주소록 같은 그런 어떤 뭐 예를 들면 배열이라는 파트를 배우게 되면 이런 어떤 주소록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짜보면서 프로그래밍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주소록 프로그램을 짤 때도 이런 전화번호를 타입을 이제 숫자로 받기보다는 이렇게 문자로 받아서 처리를 보통은 이제 하는구나. 네, 이런 것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도 문자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테이블 생성 스크립트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혹시라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공부 다시 이제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앞에 과정까지는 이제 좀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좀 텀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일주일 또는 이제 길게는 뭐 한 2주일 정도 뭐 어디 출장을 갔다 오느라고 내가 이제 연속해서 이제 공부를 못했다, 그러시는 분들을, 또는 어찌됐건 중간에 좀 텀이 생기신 분들을 좀 이제 위해서라도 또 이런 부분 좀 잘 보시고요. 다시 이제 어찌됐건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텀이 생기시면은 하여튼 앞에서 이제 열심히 배운 것들도 많이 까먹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생성을 해주고요. 우리 이제 작업 DB를 변경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삭제를 이제 해주는데, 이제 중간에 기본 테이블 생성 스크립트를 이번에는 좀 작성을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됐죠? 네. 자,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create 데이터베이스. 자,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에 어떻게 준다고요? 자, 77 뭐 테스트 DB.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된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실행은 그냥 제가 F5번 누를게요. 여기 이제 실행 버튼 클릭해도 되고, 자, F5번 클릭. 지금 테스트 DB가 있나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잠시만요. 그럼 뭐 88로 할까요? 네, 88로 할게요. 네. 자, 다시 선택하고 실행. 됐죠? 네. 자, 작업 DB를 해줘야겠죠? 여기 이제 마스터로 되어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준다고요? 네, 88. 네, 테스트 DB. 됐죠? 자, 선택을 해주고, 자, F5번 실행. 자, 바뀌었죠? 요쪽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삭제도 뭐 여기서 이제 바로 할까요? 뭐 이제 유저 마스터 해놓고, 먼저 이제 변경을 다시 이제 선택을 하고, 실행. 다시 마스터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롭,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88 테스트 DB. 다시요. 88. 여기서 여러분들 88 쳤잖아요. 88 치고, 그냥 이제 엔터 치지 마시고, 88 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예요. 네. 써드릴까요? 오랜만에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다시. 그러니까 8만 입력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 자동 완성 기능으로. 근데 이제 그냥 엔터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그냥 엔터 쳤는데, 다시 88 또는 뭐 8만 입력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제 엔터 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끝에 여기 이제 세미콜론. 자, 이거는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네, 해볼까요? 요거 이제 안 해주고 이렇게 이제 선택하고 유즈 마스터로 이제 변경이 됐죠. 드랍 데이터베이스 삭제가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네, 아까 이제 77도 없앨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없앨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새로 좀 해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맨 끝에 세미콜론은 뭐 붙여도 되고 이제 안 붙여도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즘 추세는 이제 세미콜론을 좀 안 붙이는 그런 추세로 좀 가고 있죠. 왜요? 뭐 별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네. 하나라도 더 쓰면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안 쓰는 추세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 또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어떤 말도 있냐면, 세미콜론을 붙이면은, 아, 옛날 사람이다. 네. 아주 옛날부터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이다. 옛날에 심지어는 컴퓨터 공학과가 아니라 우스갯소리인데, 컴퓨터 공학과가 아닌 그 이전에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전자계산학과라고 돼 있잖아요. 전자계산학과. 네, 전자계산학과 시절 사람이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뭐가? 네, 여기 이제 세미콜론을 붙이냐, 뭐 이제 안 붙이냐에 따라서 네, 우스갯소리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과라는 이제 이 명칭으로 이제 당연히 이때 저는 대학을 나왔는데 이런 우스갯말도 있어요. 네, 전자계산. 선배님들은 이제 전자계산학과로 나왔는데 저희 때는 컴퓨터공학과로 네, 전공을 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 좀 해드려 봤고요. 다 지워졌죠? 네, 다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작업 DB 변경하고 변경이 됐죠? 삭제는 이제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 자 이제 기본 테이블 생성 네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자 이쪽에서 이제 create 테이블이죠? 네 create 테이블 db 멤버스 자 이제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엔터 쳐서 여기다 이제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컬럼들을 요건 이제 또 한 칸 내려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는데 개인의 어떤 코딩 컨벤션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좀 뭐 상관없죠. 네. 자, m 언더바 자, id 자, 요거 이제 캐릭터로 이제 해준다고 했죠. 한 10글자 정도 할까요? 요즘 뭐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아이디가 이제 16자까지도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게 좋죠. 네. 그 다음에 그냥 바로 프라이머리 키로 이제 해놓으면 난너를 포함하는 거죠. 네. 멤버와 네임. 얘도 뭐 네임은 뭐 한 50글자 정도만 이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명시적으로 난너를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여기를 이제 콤마를 이렇게 붙여서 바로 이제 콤마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뭐 그때그때 틀린데,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가독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칸 띄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 좀 하나하나, 처음 하여튼, DB2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 칸 띄는 것도 좋죠? 보기가. 네, 그래서 확실히 콤마가 있냐 없냐 구별도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m 언더바 뭐 주소. 이제 주소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이제 캐릭터로 해서 뭐 이제 주소는 이제 뭐 한 300 정도 할까요? 네.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널이라고 해줘도 되고 널은 안 써줘도 된다고 했죠. 네, 안 써줘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m 언더바 컨트리 네, 그래서 또 국가 요즘 이제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번에 한 50 정도로 이제 해주고 얘도 이제 널인데 안 써주면 그냥 상관없죠. 기본 디폴트가 널로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전화번호는 이제 숫자 개념이 강하지만 보통 이제 문자로 많이 처리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어떤 주소록이나 이런 거 작성할 때도 우리 이제 개발을 할 때도 보통은 이런 어떤 전화번호를 문자로 처리한다. 문자로 입력받는다. 네,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이렇게 문자로 그 전화번호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면은 편리한 부분이 많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도 뭐 이제 한 50 정도 해주면 되겠죠. 네, 얘도 마찬가지 널인데 안 쓰면 디폴트가 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 자, 이메일. 자, 이메일은 뭐 좀 한 300 정도 해주면 되겠죠. 혹시라도 이제 긴 경우가 있을까봐. 요건 이제 원래 이제 안 써주는 게 맞죠. 맨 마지막이니까. 맨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이제 안 써주고 하는 게 맞는데 써줘도 크게 뭔가 이제 에러를 내진 않는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콤마는 네,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된다. 네. 안 써주는 게 원래는 맨 마지막이니까 이제 맞는 건데 써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이 스크립트가 명령이 뭐 잘못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배운 것도 이제 복습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다시 또 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보시는 분들 이제 중간에 어떤 텀이 있으면은 이런 기본적인 테이블 생성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나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 뭐 삭제하는 부분 생성 삭제 뭐 이런 것들도 야 제가 이 어떤 분들을 또 봤냐면은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드랍하고 이렇게 했었다니까요. 네. 이미 여기 구문 에러가 나오잖아요. 구문 에러가 나오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건데 드랍 분명히 틀린 게 없는데 드랍하고 뭐 이렇게 썼는데 이게 왜 삭제가 안 되냐고 이렇게 묻는데 아주 당황스럽죠. 네, 이 데이터베이스를 써줘야죠. 왜 크리에이트도 데이터베이스 써줬는데 밑에는 또 드랍 때는 또 안 써주고 그냥 테이블명만 써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도 오랜만에 공부하면 이거 다 까먹는다. 네, 이런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중간중간 완전히 이제 많이 까먹기 전에 한 번씩 좀 강의라도 다시 봐주는 게 좋죠. 네,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기본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요. 자,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실행 잘 되죠? 네. 자, 테이블 만들어졌죠? 자, 이제 디자인을 가서 보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됐고, 네, 우리 이제 해놓은 대로, 이 보시면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널 허용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메일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다 널 허용이 다 이해로 돼 있죠?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콤마가 이렇게 있어도 별반 뭐 에러 없이 잘 되는구나. 네, 이런 거 이제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지우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지우고 해볼까요? 유즈 마스터 변경을 해주고 드랍 데이터베이스 실행. 자, 삭제됐죠?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데이터베이스 생성. 자, 실행하시고 그다음에 작업 DB 변경 해주시고 그럼 변경됐죠? 여기. 그 다음에 기본 테이블 생성 스크립트를 이번에 여기 콤마 지웠어요. 콤마 지웠고 명시적으로 널을 써줘도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널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줘도 돼요.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콤마를 해줘도 되지만 이번에는 콤마를 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 쪽은 만약에 이제 낱널이라고 이제 해주면 낱널이라고 해주고 이제 작성을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는 가능하죠. 이렇게는 테이블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는 낱널이라고. 근데 이제 널이라고 돼 있으면은 그냥 바로 이 구문 에러 표시가 나요. 그쵸? 널인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를 이 컬럼에 붙일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쵸? 여기 갖다 대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에 이런 어떤 제약 조건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차피 그 구문 에러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난 널이라고
그러니까 난 너를 굳이 써줄 필요가 없어요. 써줄 필요가 없는데 난 너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준다 하더라도 이 그 스크립트가 뭐 이제 그 동작이 명령이 이제 안 먹히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볼까요? 난 널로 해놓고 자 실행 잘 되죠? 네. 그래서 자 이쪽에 가서 다시 테이블 세로 침하시고 자 세로 침하고 디자인 보시면은 자 보세요. 보신 것처럼 이제 프라이머리 키 잘 적용이 됐고 이런 것들도 이제 널이 다 잘 됐죠. 네, 널이 잘 됐고 뭐 나머지는 뭐 잘 이상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도 그 되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난널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널이라고 쓰면 어차피 구문 에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난널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작성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난널은 당연히 이제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 널은 굳이 표시 안 해줘도 디폴트가 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작성해도 된다. 그리고 콤마는 여기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크게 상관이 없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유즈 마스터 해주고 드랍 해주고 다시 올라가서 데이터베이스 생성 해주고 작업 DB 변경해주고 테이블을 쭉 생성. 자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콤마가 있어요. 그쵸? 콤마를 이렇게 이제 해주고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실행 잘 되죠? 네. 그래서 비교적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그 융통성 있게 네, 그 MS 그 마이크로소프트 툴은 참 이런 부분이 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저 이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그 HTML이나 이런 어떤 CSS로 저기 뭐냐 IE 네,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그 사용해서 하다 보면요. 우리 이제 HTML, CS 같은 걸로 코딩할 때 테이블 코드 많이 그 작성하잖아요. 표 같은 거 만들 때. 근데 테이블에 이제 테이블 작성할 때 대부분이 이제 tr이나 td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 tr이나 td가 하나가 없으면은 표가 완전 엉망이 돼요. 그렇죠? 근데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완전 엉망이 되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tr이나 td 하나 없잖아요. tr이나 td 하나 없어도 나름대로 무슨 인공지능처럼 유추해서 이렇게 표를 마저 다 그려준다는 그려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tr이나 td가 없으면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표를 내가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네, 이걸 상당히 그 trtd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 이제 합치고 하는 것들도 다 해줘야 되고 복잡할 수가 있는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런데 어찌됐건 tr이나 td 하나 이렇게 빼먹어도 네, 어찌됐건 결과는 어찌됐건 마치 이게 안 써도 어떻게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해서 자동으로 완성을 마저 시켜줘서 어찌됐건 결과 화면은 크게 깨지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내주곤 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마소 프로그램들이 갖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네, 상당히 그 융통성 있게 뭔가 이제 해주는 게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이거 하나 없으면은 완전히 깨져 보이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렇게 됐고요. 자, 이것들 자, 이렇게 좀 이제 해주시고요. 네, 됐습니다.